그 짧은 시간 안에 본인의 컨셉, 본인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전달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 내가 디자인을 전공했다고 해서 당연히 디자인 연구소 이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디자이너가 어떤 발상을 가지고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 LG전자 디자인 경영센터에서 H디자인 연구소를 맡고 있는 조성구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MC 디자인 연구소 있고요. MC 디자인은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하는 데고요. 그 다음에 이제 H&A 디자인 연구소가 있습니다. H&A 디자인은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백색 가전. 제가 맡고 있는 데가 HE 디자인 연구소입니다. HE 디자인은 홈 엔터테인먼트의 약자고요. 주로 댁 내에서 보고 듣는 거에 대한 모든 디바이스를 다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TV, 뭐 오디오, 홈뷰티 쪽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향하는 아이덴티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좀 본질에 충실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되지 않고 꾸미지 않는 디자인, 장식적이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본질에 충실하고 기능에 충실한 디자인을 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뭐 시그니처 시리즈 같은 것들을 보시면 제품이 가지고 있는 본질 가치 외에 다른 부분들은 철저하게 배제를 해서 그 기능 또는 그 제품 자체가 전달할 수 있는 가치에만 충실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철학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뭐 특히 팬데믹 이후에 자기 공간을 어떻게 꾸미고 공간 속에 어떻게 멜팅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디자인이 굉장히 지금 과도기에 있거든요. TV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TV 같은 경우는 일단 크고 화질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본질적인 가치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둘둘 말아서 안에다 집어넣는 거를 고민하고 그게 뭐를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제품의 본질 가치가 이제 조금씩 변한다. 가전제품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했던 고정관념들이 많이 깨져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런 변화에 대한 제안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디자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상상력의 영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굉장히 힘든 얘기일 수 있지만은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좀 더 상상력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는 비디자이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 연구소에서는 이렇게 제품 디자인만 하는 거가 아니라 뭐 리서치도 하고 또 전략도 짜야 되고 최근에는 뭐 마케팅 기획이나 이런 쪽까지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외에 뭐 산업공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전공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품 기획이나 이런 데서 뭐 기획이 되고 그거를 뭐 디자인에서 그거에 맞는 디자인 제품을 만들고 그래서 그거를 설계로 넘기면 설계가 그거를 제작을 하고 그거를 뭐 영업으로 넘기면 영업에서 뭐 마케팅이나 뭐 이런 거에서 물건을 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좀 많이 됐고요. 최근은 사실 그런 순서 같은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디자인 컨셉이 전체 기획에서 차지하는 포진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디자이너가 어떤 발상을 가지고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전체 제품의 수준이나 또 뭐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디자이너가 어떤 상상력이라든지 문제를 인식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거나 정확하지 않으면 사업적인 관점에서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할 경우에는 인턴으로 채용을 많이 하죠. 1차적으로 서류 전형 이후에 뭔가 인턴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상에서 그 선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중요한 의미는 그 차원에서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문제인식의 관점?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디자인을 뭐 조형을 이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어떤 관점에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인사이트고 또 좀 흔하게 얘기하면 컨셉인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그래서 좀 표현은 좀 서툴더라도 굉장히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독특하다든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라고 생각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높은 점수를 주는 편입니다.
2달 전에 이제 한 500여 명의 포트폴리오를 봤었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친구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본인 입장에서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500여 명을 계속 유심히 보는 게 아니죠. 1차 한번 보고 다시 걸러서 후보군 다시 잡아서 다시 또 2차 보고 몇 배수로 해서 계속 3단계, 4단계 이렇게 거쳐가면서 보는데 그러면 처음 포트폴리오를 대할 때 한 사람당 몇 분 안 본다는 얘기죠. 그 짧은 시간 안에 본인의 컨셉, 본인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전달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논문 쓰듯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전달하는데 그거를 전달받는 사람의 상황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빨리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많은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하나는 팀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심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팀 작업을 한 건 알겠는데 여기서 누가 얼마만큼의 역할을 했다? 기여도가 얼마다라는 걸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역할을 했다,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해서 좀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거기서 다 탈락을 합니다. 아쉬운 거죠, 그거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한다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대다수는 본인들만 아는 암호처럼 아사모사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넘어가면 뭔가 얘기가 있어요.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실패한다고 봅니다. 일종의 첫인상이에요. 그러니까 제품의 첫인상이듯이 포트폴리오의 첫인상이기 때문에 처음에 자기 컨셉을 좀 명확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일단 설득이 돼야 돼요. 설득이 돼야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좀 더 자세한 거를 알고 싶겠죠. 제일 많은 케이스가 포트폴리오에 자기가 한 거를 다 실으려고 그러는 것들이 많거든요. 디자인한 제품의 나열인 것도 방법이겠지만 자기를 표현하는 것들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난 이렇게 프로젝트를 잘했어요가 아니라 나는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난 이런 디자이너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은 굉장히 특이하네, 굉장히 특별하네 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한 번은 그런 친구를 하나 봤는데 글이 하나도 없어요. 한 글자도 글을 안 썼는데 이 친구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표현 기법이 굉장히 뛰어난 거일 수도 있지만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방한테 자기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명쾌하고 명확한 컨셉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기획을 해서 뭐 디자인을 하고 할 때 시장 조사도 하고 뭐 리서치 해가지고 문제를 뭐 인식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법을 찾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가장 좋은 건 본인이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게 제일 좋죠. 이거 정말 필요한 물건이고 이건 꼭 해결해야 될 문제고 하는 것들이 주변을 하고 공감대가 맞아가지고 가면 그거는 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굉장히 그 부분을 즐길 수 있어야 되고 항상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자기 집에 있는 그 제품들이 뭐가 문제인지 뭐가 어떻게 더 좋아져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본인의 어떤 생활 속에서 계속 뭔가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개선 포인트가 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덕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디자이너들이 디자인 영역에서 역할을 하듯이 디자이너들도 이제 다른 분야에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과거처럼 디자이너가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범위가 넓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디자인을 전공했다고 그래서 난 그러면 당연히 디자인 연구소 또는 디자인 경영센터에 가서 디자인을 해야지 이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어디에 쓸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봐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런 역량을 가지고 상품 기획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마케팅에서 나의 역할을 찾을 수도 있고 그렇게 저는 좀 오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업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미 뭐 필드에서는 디자인이 많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곳이 단순히 디자인 연구소만 있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 디자이너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뭐 상투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준비를 많이 한다 그러면 그만큼 좋은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